사채까지 써서 한국어를 배우는 나라, 한국 다녀오면 고위급 정치인 되는 나라, 변호사, 의사들도 한국으로 달려오는 나라,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1년 연봉을 투자하는 나라, 8명을 낳으면 1명에게 한국어 공부에 올인시키는 나라, 모두 네팔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네팔에선 한국어를 아는 것은 권력이자 나라 전체가 생존형 한국화 중이라는 말까지 돌고 있는데요. 도대체 지금 네팔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팔은 인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약 3천만 명의 인구와 대한민국의 1.5배 크기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그리 많지도 국토 면적도 그리 크지 않은 나라지만 지금 네팔에는 한국어 학원만 2,000곳이 넘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일례로 네팔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인 카트만두에 가보면 한 집 건너 한 집씩 한국어 학원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다고 합니다. 네팔인들이 이토록 한국어 공부에 진심인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한국어 능력 시험에 통과해 한국에 와서 취업하려는 목표 때문인데요. 한국에 취업하려면 일반 고용화가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한국어 시험 패스가 필수라고 하죠. 그도 그럴 것이 네팔은 2024년 유엔 통계 기준으로도 1인당 GDP가 1,397달러에 불과한 최빈국이기 때문에 해외 취업 열풍이 무척 뜨거운데요. 네팔인들의 한 달 소득은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월 17만 원에서 20만 원 선으로 턱없이 낮습니다. 왜 이러나 살펴보면요. 네팔은 국가 경제가 발달하기에 불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보다 크지만 산지와 언덕을 뺀 평지가 20-30%에 불과한데요. 농사 지을 땅이 부족한 데다 제조업도 굉장히 제한적이라 산업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네팔 정부는 해외 송금액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로 전락했는데요. 명실상부 농업 국가인데 네팔로 유입된 해외 송금액이 국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로 농업을 크게 초월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송금액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0.5%인 것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수치죠. 네팔의 수출 품목 1위가 사람이라는 말이 한낱 우스갯소리가 아닌 이유인데요. 그러니 많은 네팔인들은 지금 살 길을 찾아 한국행을 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궁금증이 하나 더 생깁니다. 막말로 주변에 인도나 중국 그리고 카타르나 사우디 같은 부유한 나라도 있는데 왜 굳이 머나먼 한국 땅으로 오려는 걸까 하고 말이죠. 물론 인도나 중국의 경우 한국보다 임금 수준이 많이 낮다곤 해도 다른 선택지도 많은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카타르나 사우디의 예를 들어보면 그 이유가 납득이 갑니다. 이런 나라들의 경우 외국인 최저임금과 자국인 최저임금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어 기껏해야 월 5-60만 원 정도밖에 벌지 못한다고 하죠. 이에 반해 한국은 내국인 외국인 관계없이 정상적인 취업 단계를 밟았다면 최저임금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 적게는 월 200만 원, 수당까지 더하면 300만 원까지도 어렵지 않게 벌 수 있다 보니 엄청나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여겨지는 건데요. 오죽하면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소식이 네팔 현지 신문에도 보도되며 현지인들의 엄청난 환호를 받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네팔에선 소위 엘리트로 불리는 의사나 교수, 심지어 공무원까지 한국행을 꿈꾸며 한국어를 배울 정도인데요. 설사 한국에 와서 제조업이나 농업어업 같은 한국인들은 기피하는 3D 업종에 종사해야 함에도 전혀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반길 정도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돈의 가치와 네팔의 돈의 가치가 차이가 나도 너무 나기 때문이죠. 1인당 GDP를 살펴보면 네팔은 1,350달러, 대한민국은 33,150달러, 그러니까 무려 25배 차이가 납니다. 네팔 노동자들은 보통 4년 정도 한국에서 일하면 최대 1억 정도 모아서 자국으로 돌아가는데 쉽게 말해 한국 돈 1억으로 네팔에서 25억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한국으로 취업이 성사되기만 한다면 그들에게는 로또를 맞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국에서 5년에서 10년만 바짝 일하면 네팔에서 가장 부촌에 내 집 마련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리고 이 금액은 네팔에 있는 가족 모두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니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에게 몰빵시켜 한국어를 배우게 한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이런 한국어 열기 때문에 지금 네팔 곳곳에는 특이한 광경 역시 심심치 않게 목격되고 있는데요. 스타디움 규모의 운동장에 네팔인들이 3-4-5 모여 있는데 이들 모두 고용어과제 원서를 접수하기 위해 모여든 인파들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잠깐 언급했다시피 네팔 대도시 곳곳엔 한국어 학원 간판들이 점령해 있습니다. 이런 한국어 학원이 카트만두에만 816개, 전국엔 2,0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죠. 오죽하면 중국이 1:1로를 한창 밀어붙이던 2019년 6월에는
중국의 재정 지원 하에 필수 외국어로 중국어를 지정했지만 한국어 인기에 밀려 빛을 보지 못할 정도였는데요. 이런 인기를 증명하듯 네팔인들 중 5명에서 10명 중에 1명은 한국어 가능자입니다. 에베레스트를 보기 위해 네팔에 간 여행자들이 한국어가 너무 많이 들려 놀랐다는 후기들도 자주 들려오곤 하죠. 그리고 이런 한국어 공부 열기는 지금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비중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알다시피 현재 한국은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등 총 16개국을 고용어과제 송출 국가로 지정했는데 이들 중 가장 많은 고용어과제 인력을 수출한 국가는 단연 네팔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고용어과제를 실시하는 나라 중 합격자가 가장 많은 나라이자 국내 거주 외국인 251만 명 중 1위를 차지하는 나라 역시 4.3만 명을 기록한 네팔이었죠. 그리고 한국 취업에 성공한 네팔인들 대다수는 한국 생활에 크게 만족하며 자신의 수입으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밝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음에 매우 감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례로 한 한국인 기자는 네팔을 여행하던 중 고급 주택 앞에 한글로 대한민국이라고 문패가 쓰여진 특이한 문패를 발견하고 집 주인을 취재했는데요. 사연인즉슨 한국에서 좋은 사장님을 만나 10년간 일해서 많은 돈을 모았고 그 돈으로 집을 짓고 사업도 하며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너무 고마워서 이런 독특한 문패를 부착한 것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두 아들의 이름도 대한과 민국이라 지을 정도로 항상 한국에 대한 고마움을 가슴 깊숙이 품고 살아간다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네팔인들은 한국에 다녀가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돌아가서 고위급 정치인이 되거나 한국어 학원의 강사로 일하면서 높은 연봉을 받는 등 높은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실제로 지난 2022년 기준 네팔 지방선거에서 시장으로 당선된 한국 노동자 출신만 6명에 이르는 등 한국이 기회의 땅이라는 증거는 네팔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에서는 한국어가 곧 권력이란 말이 심심찮게 나도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이면에는 어두운 면 역시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국어가 한국행의 필수 관문이다 보니 관련 범죄도 종종 일어나는데요. 이들은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현지인들이 한국어 능력시험에 통과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 입국을 알선하거나 도중에 거액의 사기를 치고 잠적하는 등의 수법으로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상적인 루트로 한국어 시험에 응시한다고 해도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시험 준비에만 최소 2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드는데 이 정도 금액은 네팔인들에겐 연봉에 해당하는 거액인데다 아직 취업도 하지 않은 젊은이들은 결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도중 많은 빚을 지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손을 빌릴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고 이마저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사채까지 써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생스럽게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행을 준비했는데 한번 실패하면 빚더미에 앉아 인생이 꼬여버리고 마는 것이죠. 게다가 어렵게 시험에 합격해도 바로 한국에 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체력, 면접, 기초기능, 직무능력 등 4가지 영역을 통과해야 한국에 취업할 수 있고 또 한국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추천을 받아 적합한 자를 선택하기 때문에 합격했더라도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죠. 심지어 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은 2년이라 황금 같은 시간을 기다리기만 하다 자격이 말소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리고 이는 네팔 정부에도 곧 커다란 위험 요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 30대 가장 활발한 노동력 유출로 인한 생산성 감소, 무역 적자 등 사회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네팔 정부는 코리안 드림을 두려워하면서도 막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 모든 상황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존재하죠. 이들이 한국 생활을 마친 뒤 다시 네팔로 돌아간다면 분명 선진국 한국의 여러 우수한 면모를 자국 내에 도입하게 될 것이고 관련 사업이 생겨나면서 경제도 살아날 거란 전망인데요. 과연 네팔의 10년, 20년 뒤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그 미래가 궁금해집니다.